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막바지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늘 밤 열립니다. 네 후보 모두 유세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했는데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초접전의 지지율과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 여야 모두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초박빙 대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여야의 셈법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 관전 포인트 등 20대 대선판 신풍속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되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군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선거 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정책 연대에 합의한 데 이어 단일화를 이뤄낸 겁니다. 앞서 두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큰 결단에 감사하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는커녕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역 장성 1,30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 선언에는 이상훈 전 장관 등 국방장관 12명과 최병혁 예비역 대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군대를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공개된 순간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감춰졌던 치부가 드러나는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해야 된다. 미리 예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저열한 선거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북단체가 윤 후보의 유세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면 민주당 당직자가 이를 확산시키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기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철거민들을 상대로 본인이 욕하면서 자극해놓고 다음 날 폭행당했다고 기부스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부가 코로나19로 당일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 후보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을 고소 고발하며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4명의 여야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나섭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토론에 나섭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리는 만큼 후보들은 별도의 일정 없이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로 후보들은 먼저 공통 주제인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상대를 지목해 토론을 벌이는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과 여성가족부 폐지, 검찰개혁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인 만큼 단일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워 막판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특히 앞선 토론회에서 공방이 오갔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방어에 그치지 않고 역공을 펼칠 거란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면 죽을 둥 살 둥 일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보답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물론 과거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이력 등을 꺼내며 이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론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한다고 돈 3억 5천 들고 간 그 일당들에게 8,500억을 빼가게 하고 또 지금도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데 이런 도시개발 설계하고 특권 나눠주고 한 사람 이거 부정부패 아주 몸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그 정당이 이 정상적인 정당 맞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에 주목하고 노동정책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양강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들도 사전투표를 하겠다며 독려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 삶을 위해 평화를 위해라는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국민의힘은 4.15 총선 부정 의혹을 믿는 일부 지지층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표결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30%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전화하고 카톡 만들어서 투표해라 이렇게 권유해 주십시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4일, 5일, 9일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저희는 이기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나를 위해 사전투표 등 스티커를 피켓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본 투표율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기존 통념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산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사전투표가 종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사전투표를 놓치면 본투표도 불확실하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 투표층은 대거 사전투표를 하러 나올 것으로 예상.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조직을 가동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하겠다는 일부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따라 주력 지지층인 고령층 투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간 승패는 투표장으로의 결집 그리고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보겠다고 태도를 유보해온 일부 국민들의 표심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첫날인 4일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당제 정치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6일 사이 정개특위를 열고 그 직후 본회의를 개최하며 이와 함께 오는 6일 이전에 정당 영석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또 지방선거 기초위원 중대선거구제 확정과 위성정당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가지 입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법관에 자문하고 있다고 말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섭할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9번 방문했고 그중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것과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도 이미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집계돼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모두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이번 재외투표에는 재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재선거가 중지됐고 해당 지역의 선거인 177명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뒤 시작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이제 열리는데 TV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가장 최신 그 TV 토론이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뭐 그런 분석 결과도 있던 만큼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잠시 후 8시부터 이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인구 절벽 대응 방안들을 포함한 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네. 복지 정책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에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고 또 부부면 합산으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이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복지 정책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특징인 게 출산 시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인데요. 하지만 이 공약은 이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재원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 공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앞서 TV 토론에서 이 후보들의 국민연금 개혁 약속을 이끌어냈죠. 그 이 점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해서 후보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윤 후보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젠더 이슈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카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이 후보를 향한 후보들의 공격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후보들 간 네거티브 경쟁도 공방도 다시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아주 뜨겁네요. 맞습니다. 이 바로 직전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도 주제와 상관없는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면서 이 후보, 윤 후보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도 양측 네거티브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후보들 간 인신공격성 막말,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혁명, 또 운동권 패거리 집단 같이 색깔론으로 이 후보를 압박했었고요. 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후진 인격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또한 겁대가리가 없다, 또 지난 TV 토론에서는 이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네거티브 공방이 자칫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실언이죠? 맞습니다. 후보들의 실언. 네. 이 사전 투표 전 마지막 TV 토론이고 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한 30% 이상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자칫 실언이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6개월 초보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가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재차 TV 토론에서 반복되면 사전투표 이전 사실상 마지막 검증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꺼낸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통합정부론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서 이 반윤연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과 정치연대를 고리로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요. 네. 그 화답으로 김동연 새로운 물결 그 대선 후보가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이어서 오늘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수순을 밟게 된 건데 핵심은 정치개혁, 특히 개헌을 이루자는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전제로 2026년도에 다음 대선이랑 지선이랑 함께 치르자는 것을 합의안에 도출했고요. 연동형 비례제 같이 선거제 개혁안도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남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그 반응이 적극적이진 않아서 반윤연대 성공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이 크진 않지만 김동연 후보와 정책 연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을 덮고 동시에 이 중도 부동층의 표심을 노리는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이제 단일화 연대를 했는데 야권 단일화는 현재 어떻게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무산됐을 거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지금은 단일화가 쉽지 않고 결국 투표로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 또한 윤 후보를 유일한 야권 후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그 윤 후보가 신촌 유세에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이 당내 경선 주자들과 이 원팀을 강조했었거든요. 이를 두고 이 자강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단일화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어서 이 또한 이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오늘 열릴 TV 토론 그리고 여야 단일화 상황 그리고 이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엇갈린 지지 선언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오차 범인의 접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예측 불가 대선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강 후보의 초박빙 구도 속에서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과 단체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진영 내부의 지지층 이탈로 인한 엇갈린 지지 선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해온 인사들이 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희의 추진력을 가진 결기 있는 언행은 홍준표와도 같은 진영을 뛰어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 젊고 유능하고 위기에 강한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선택이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전 이사장 측은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 선대위는 박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하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도 이어졌는데요. 어제는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단체로 분류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윤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국 수호를 기치로 2020년 창당한 친문 성향의 단체인데요. 그동안 조 전 장관 수사로 날을 세우다가 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자 그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좌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돌이 아빠입니다. 2번입니다. 끝까지 지지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 유례없는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를 엇갈려서 지지하는 건 과거 대선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번 대선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지지층 이탈 현상이 만들어낸 엇갈린 지지 선언,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미소 대 싸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연대를 제안한 송 대표에겐 환한 미소를, 이 대표에겐 싸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표정은 우리 모두가 알만한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안 후보 어제 기념식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제3지대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안 후보 역시 송 대표를 향해선 연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허답이라도 하듯 송 대표도 안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정책 연대 중요성을 일관되게 말해왔다. 안 후보의 과학기술 강국 어젠다에 민주당은 전폭 동의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훈훈했던 송 대표의 만남과는 달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인사하는 안 후보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악수를 청하자 안 후보는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굳은 표정으로 손을 건넸는데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안 후보는 표정은 내내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안 후보를 겨냥해서 속 좁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 물밑 과정에서 안 후보 측에서 배신 행위를 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발언, 국민의당과의 원색적인 공방전을 벌여왔는데요. 안 후보는 이후 정치 몰입의 짓, 제 진심이 짓밟혔다 등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그렇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결렬 책임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표정만으로도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게 지은 표정으로 안철수 후보의 감정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안 후보. 새로운 각오로 다시 달리겠다고 외친 그의 도전 끝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초박빙 판세인데요.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의 동점 상황인 건가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공표를 내일부터는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깜깜이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하는 상황에서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둘 다 사전 투표 독려를 한다는 건 셈법이 다르다는 거겠죠? 둘 다 독려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식이 이번에 깨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두 개의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높아왔잖아요. 이대남의 반란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네. 건데, 근데 그 20대의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같고요. 또 그 국민의힘 다른 분위기는, 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이후부터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그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이 사전 투표를 했을 때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 소지가 크다는 또한 그 운동 비슷하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네. 본 투표하자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쪽에선 사전 투표를 높여서 20대가 빨리 투표를 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30, 40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사전 투표 독려하는 건 정치권의 의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뭐 그런 논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아마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더 열심히 또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 또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또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또 그 사이에 어떤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악재가 또 생기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 이런 거죠.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네네. 빨리 먼저 하고 그 사이에 좀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어느 날 몰려 있으면 이렇게 막 줄 서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서 투표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분산하자 투표를, 그런 흐름들이 좀 코로나 있는 것 상황이 같습니다. 많이 작용을 하는 네, 거군요. 네. 네네. 네, 사전투표 첫날인 모레 이재명, 윤석열 두 거대 양당 후보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 사전투표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해서 나홀로 투표에 나서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이 될지, 두 후보 곁자리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나서게 될지 OX 질문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두 후보 배우자와 동반 투표를 할 것이다.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는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이현주 의원 X. 네. 세모인가요? 네. 반반이다. 네. 한 네. 커플만 한 할 것이다. 커플은 나올 것 같고 한 커플은 안 나올 것 같고. 먼저 최민희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사모와 같이 투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아버님하고 같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부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 갑자기 나오는 건 좀 어색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 아버님과 하든지 혼자 하든지 그럴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늘 그랬듯이 사전투표를 부인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대권 후보 처음 아니고요. 네. 이미 2017년에 후보들이 사전투표 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그 사전 투표를 부인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같이 좀 이렇게 동반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 법인카드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오고 계시죠. 또 김건희 여사도 사실 뭐 이런저런 최근 들어서 또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동안에 계속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사전투표에 딱 나와버리면 이제 모든 이목이 거기를 집중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의 흐름에서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안 나오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두 커플 다 안 나올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다 두 분 다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사전 투표에서 딱 나와버리면 글쎄 그게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현상을 이렇게 뭔가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훈훈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했었던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오늘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일주일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다거나 이럴 요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치, 국민통합, 통합내각, 그리고 다당제, 협치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뭐 경제 관료로 신뢰받는 분이고 두 분의 공통점이 둘 다 흑수저라는 겁니다. 김동연 후보도 정말 개천에서 용난 신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소년공으로 검정고시로 대학하고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직 자력으로만 왔습니다. 되게 남자들은 고등학교 동창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출세한 법률가들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런 정서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판에 뭐 지지율을 몇 프로씩 끌어올린다 이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플러스 정치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금까지 지지율을 보면 한 0.3% 정도.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크게 오르거나 뭐 이렇게 더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김동연 후보가 또 원래도 문재인 정권의 또 경제부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진영으로 굳이 나누자면 민주당 쪽이 좀 더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아주 파괴력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를 이재명 후보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선거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어쨌든 의총에서 통과시킨 거 조금 아쉬운 내용들도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와서 통과시킨 것 자체도 뭐 그런 노력의 일환 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노력의 일환인데 글쎄 뭐 어느 정도로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네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안 후보와 합치지 않아도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는 당내 목소리가 들립니다만 여전히 안철수 효과는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의원님. 네, 안 후보하고의 어떤 지지율, 제가 볼 때는 안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자릿수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10% 살짝 넘는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윤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 후보에 대한 좀 관심, 그 다음에 응원 이런 차원에서 잠시 안 후보한테 옮겨갔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 다시 이제 윤 후보한테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돌아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 정도에 보면 윤 후보가 한번 이렇게 20몇 퍼센트, 28% 정도로 추락했다가 다시 확 뛰는 때가 있었죠. 그때 안 후보가 18%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다 복귀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면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는 단일화가 되면 또 그 반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아니다. 다만 뭐가 있냐? 단일화를 하면 이 지지율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도 손을 잡고 화합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이제 대세몰이가 되죠. 아, 저게 대세인가 보다. 네. 이런 몰이가 특히 이제 이건 3자 구도에 그게 컸기 때문에 물론 심상정 후보가 계십니다만 그래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3자 구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2대1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구도가 깨지죠. 이 팽팽한 구도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어렵게 가게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이렇게 또 어떤 타격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뭐 그 중요한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단일화 잠깐만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면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그거는 뭐 필승이죠. 네. 근데 못했지만 완전히 그것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어서 이게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지금 이런 어떤 그 접전을 다른 어떤 변수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접전에서 끝까지 우리가 긴장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단일화가 성공한 예가 2번 있어요. 단일화 내지는 연대가. 그게 DJP 연대 성공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단일화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단일화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JP 연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DJ와 JP라는 정말 경륜 있는 두 정치인과 세력 간의 단일화였고 그리고 실제로 연합정부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JP가 총리를 하고 JP 쪽이 경제를 책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해낼 역량이 있는가.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정말 정몽준 후보 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죠. 정말 통 크게 맏형처럼. 네. 그 룰로 하면 100% 지는데도 받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점수를 줬고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20%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번 대선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너무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모집단의 표본 추출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검토받고 여론조사 기관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되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좀 그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건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을 관리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 세력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미숙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공당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그 막말은 저는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막말과 조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가 그게 대세고 아니고는 그냥 일반적인 평가인데 저부터가 예의주시했던 게 윤석열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이준석 대표를 잘 관리하면서 해내나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가 지금까지는 안 된 것이고 앞으로의 단일화가 그럼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거냐. 그건 이현주 의원님 말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결집할 대로 다 결집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일화가 된다면 이런 거 있겠죠. 방송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경제면 경제, 외교안보 국방으로 들어가니까 허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거는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 못하신 것도 있고 삼성전자를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자는 정말 신박한 제안도 하셨고 이랬잖아요. 여기서 실망한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왔다가
단일화되면 일부가 다시 가는 효과 정도겠지만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을 좀 더 네. 드리면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문제도 저는 이제 짧게 그 말씀 드리고 가면 이 선거 운동을 여론조사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막 아주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론조사 막 열심히 응하다 보니까 여기가 과대 표집이 되고 중도층이 표집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 숫자는 저는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흐름만 보고 참고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 선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철수하는 이미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지지층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경선을 받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사 경선 100%는 아니더라도 좀 아쉬운 것은 최소한 다른 어떤 방식의 경선 방식이라도 수정 제안이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네. 굉장히 이제 감정이 쌓인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단일화라는 것은 사퇴를 하더라도 그 사퇴한 사람의 지지자들이 그 상대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퇴는 했는데 반대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반발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저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안 대표가, 안 후보가 그냥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그 모양이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상대한테 갈 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층 결집이 이제 이미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다 뭐 말씀 이제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친박은 이제 이 후보를 또 반대로 일부 친문은 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집토끼 이탈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친박 단체 일부가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는 논리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 구형했죠. 40년인가 45년.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윤석열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으로 기억할 테고 황교안 전 대표가 친박으로부터 마음으로 일부로부터 지지를 못 받은 게 그때 대통령 대행이 권한 대행이 황교안 대표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일부 보수 세력이 사실 이거는 가짜를 퍼뜨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취임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0일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그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아플 때 탁자도 넣어주고 그 불편하지 않게 돌봐줬다는 거고 거꾸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는 의자 하나 안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 박근영 씨가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내건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논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동안 되게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2018년에 이분들이 형성됐고요. 2018년에도 남경필 전 지사가 남경필 후보가 문파라면서 남경필을 지지하자, 찍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흐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우는 다른 네, 그런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보면 뭐 네, 세상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참 세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또 호남에서의 득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도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시고 또 본인 그 고향도 경북이다 보니까 TK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서로 이제 호남과 이 TK 영남 지역 이런 데서 조금은 더 올라올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의 조짐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진영에 이렇게 매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탈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약 1시간 후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토론의 개최부터 일정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특징과 그간의 총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네, 뭐 네.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후보가 이렇게 뭐 두 후보만 있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4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시는데 이제 양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를 그래도 역시 피하지 못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국민들이 힘듭니다. 지금 피곤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걸 좀 내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이니까 두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위한 토론이 되길 기대하죠. 근데 오히려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네거티브를 세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일단 기왕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치, 국민통합내각, 국민통합정부로 통합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도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그런 통합의 정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의총까지 하면서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흐트럼 없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네거티브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그 네거티브가 오히려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양 후보가 다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 부동시 의혹 관련하여 자료 열람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이 제출하지 않아서 내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경찰이 윤석열 후보를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부동시 의혹은 사실은 진위 여부에 따라서 사실 파장이 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론회 전에 진위가 확인되는 것과 토론회 후에 확인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간에
검사 임용 과정에 있었던 0.2, 0.3 부동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열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장제원 간사께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를 봤는데 어쨌든 경찰이 왜 수사자료 제출을 안 했는지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엄청 도와주셨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투표 일주일 앞둔 20대 대통령 선거 대선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대통령 선거 당일은 특집 방송 관계로 두 분과는 16일 수요일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좀 표정이 밝게 스튜디오로 들어오실지 2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0도,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10도, 광주 영상 16도, 대구 영상 1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